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공주님 딸을 모시는 이 어머니 직장맘이라고 표현하시는 그분의 고민을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방송 나간 다음에 그분이 방송 보시고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자, 어떤 후기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전에 황심소에 사연을 보냈던 7살 공주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사연이 방송된 이후 저는 박사님의 부모 심리, 아이 심리 강의에서 아이와 엄마의 관계 유형이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차분하게 제 자신과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후기 사연을 보냅니다. 부모 심리, 아이 심리 강의라는 거 황심소에 그게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제가 쓴 책 부모 심리, 아이 심리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서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제가 설명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지내시긴 한데 또 많은 엄마들은 사실 애 키우는 거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또 힘들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지만 또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또 그런 어머니들을 이제 엄마는 괴로워형 이렇게 이제 제가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진짜 아이 얼굴을 보면 진짜 눈에 꿀이라도 있는 듯 서로서로 꿀이 흐르는 그런 이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엄마는 연애 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엄마를 보기를 마치 학교 선생님 보듯이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선생님 또 어떤 엄마는 자기는 아이에 대해서 아이는 니는 네 세상 네 마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내 세상 내 마음 사니까 우리 서로 쿨하게 대하자 이러면서 엄마는 쿨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분이 있고 또 보통 우리가 참 아이를 열성적으로 키운다 대치동 엄마 맹자 엄마 순자 엄마 공자 엄마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엄마가 마치 자기 아이를 아이돌 스타 키우는 마음으로 키우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엄마는 매니저형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엄마는 지금 프로파일을 보면 본인 나름대로 엄마는 매니저형도 되고 싶고 또 엄마는 아이와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진짜 그러면서 나는 뭔가를 좀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를 엄마의 프로파일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전에 엄마 프로파일이 이 에이전트인데 기본적으로 M자형에 이 매뉴얼도 높고 릴레이션도 높고 셀프도 높고 칼출도 높은데 거의 모든 이 프로파일이 이 NG 상황을 있는 대로 보여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 키우는 게 진짜 혼란스럽고 힘들다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좋으냐 프로파일은 지금 상황도 진짜 힘들어요. 그나마 본인이 조금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됐다는 걸 나타내는 게 로맨티스트나 아이디얼리스트에서 이 트러스와 매뉴얼이 비교적 개입이 좀 적던데 실제로 이 엄마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만능 엄마로 이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까지 자기한테 주어진 거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거를 내가 잘해야 된다 라고 정작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리얼리스트는 바닥인 스스로는 자기가 자기 마음에 또는 현실적으로 영양가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또 엄청난 자책이나 자학하는 이런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방송 후기 사연을 보내왔는데 제가 생각이 허극 이분은 그러면 혹시 나한테 원망을 하려고 이 사연을 보냈나 이 후기를 보냈나 이런 사실 걱정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볼까요?
저는 아이에게 너무 휘둘리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시어머니의 조언의 눈치를 보느라 아이와 저의 관계 그리고 성향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뭐 이곳저곳에 휘둘리는 상황으로 지냈던 거죠. 이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니 근데 기쁜 마음으로 이 표시를 했네요. 저는 나름 이상적인 엄마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엄마란 아이에게 돼지와 같은 신적인 존재로 아이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책임지는 돼지, 땅이라는 거죠. 땅과 같이 보통 이거는 참 이 지구를 가이아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장 발전시키는 그런 넉넉한 품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키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내가 땅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마치 식물처럼 키우리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쯤 되면 이제 이분 진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참 못한다라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표현을 하더라도 다 수용하고 싶었던 그런 엄마였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어머니 대단한 엄마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아이의 평일 일과는 규칙적으로 트레이닝 해주는 할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겨뒀습니다. 엄마가 돌볼 수 없고 일하는 동안에는 이 아이를 트레이닝하는 이 훈련 조교는 할머니가 하는 거고 엄마는 이제 일과 끝나고 왔을 때 아이를 편안하게 안아주는 참 재밌는 생각을 하셨다네요. 그리고 저는 퇴근 후 아이와 놀아주는 데 집중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 육아 모드를 잡으니 열심히 일한 우리 아이는 엄마와 한없이 자유롭게 놀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었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리조트로? 뭐 이러는데 열심히 일한 우리 아이 할머니랑 열심히 일한 아이 엄마가 돌아오면 드디어 내가 즐기는 시간이 됐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죠. 야 진짜 박사님의 엄마 심리 아이 심리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저의 모습은 아이와 연애 중인 엄마 모습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의 이상적인 목표 기준은 너무 높았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 돼지와 같은 흙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식물인지 동물인지 모를 우리 아이를 내가 품어주리라. 참 멋있긴 한데 근데 펄벅 여사의 돼지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게 멋있지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다 하는 인간의 징글징글한 이 생존에 그렇죠. 참 이런 돼지를 상징하는 소설들을 이분이 여러 번 읽어봤으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징글징글한 현실의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를 더 아실 수 있는데 그 소설을 안 읽어봤으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을 실제 생활에서 잘 이루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현실에서 이 죽기 아니면 굶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또는 이 직도 이 터전도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돼지와 같은 그 속에서 엄마가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알려주는데 이분은 그냥 좋은 것만 생각을 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 퇴근 후에 집 대문을 열기조차 두렵고 그 버거운 마음에 주차장 차 안에서 시간을 끌며 빈둥거리다가 집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돼지가 아닌데 돼지인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본인은 결국에 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 같은 신세가 되니까
얼마나 집에 들어가는 게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돼지머리국이라도 불러가지고 아이랑 소주라도 한잔하면 될 텐데 아이가 어리니까 소주도 못하고 참 이 어머니 진짜 힘들었겠어요. 이미 박사님과의 대면 상담과 더불어 제가 WPI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세뇌되다시피 학습했던 기독교 유일신 신앙이 저희 삶의 무거운 족쇄와 같은 매뉴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모든 중생들, 모든 무겁고 힘든 자야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다 받아주고 수용하리라. 오늘 하루도 할머니와 열심히 트레이닝을 했던 나의 딸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안식처를 제공해 주리라. 이야, 유일신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이고 이상적인 기준을 저에게 주었는데 엄마로서 저는 그런 기준에 맞춰 아이를 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죠. 거의 종교적인 교리와 같이 엄마의 역할을 받아들였다는 거래. 그런데 저는 그런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엄마였기에 항상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가 이 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자녀 양육과 노동의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리라. 제가 그러면 그 절대자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자책한 이 엄마로서 살기 시작했다네. 아이 양육의 문제에서 매일 자신을 스스로 재책질하며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희 이런 믿음에서 지금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이 조금 자기 자신을 좀 알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후에는 저에게서 불면증이나 자책감도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저희 WPI 검사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기 싫었던 저희 매뉴얼 성향이 떨어지고 제가 마치 로맨 휴먼 아이디얼 에이전트의 4가지 성향에서 다 높은 프로파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좋은 프로파일 아닌데 이분이 그래도 내가 현실에서 그래도 좀 남들에게 눈치도 보고 좀 좋은 이야기 들으면서 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데요. 저 마음의 안정이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역할이나 이상적인 기준에 저 자신을 더 맞추려고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염려 맞고요. 자, 어떻게 하면 그 염려에서 본인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찌되었든 지금은 계속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지며 제 일에서 더 발전해가는 방향을 찾아 살아가기 위해 WPI 공부도 더 해보기로 했답니다. 본인이 워킹맘인데 내가 워킹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뭔가를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WPI 공부가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더라는 것을 이분이 아시게 됐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과정에서 저는 아이를 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저도 모르게 엄마는 쿨해 모드로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 진짜 현명하시네요. 이 상황을 이렇게 본인이 하나하나 배운 대로 적용을 하면서 파악하기 시작을 했네요. 이제는 저는 엄마로서 엄마 자신의 삶을 살며 아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바라보며 저희 아이의 성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아이의 성향에 맞는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환경만 제공해 주면 되지 않겠냐. 훌륭하신 통찰과 지혜가 생기셨네요. 어떤 그 이상을 무리해서 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 제가 좀 더 이성적이고 쿨한 엄마의 모습을 보이는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저 상담을 파악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기 생활과 아이와의 관계를 바꾸는 어머니, 진짜 쉽지 않은데 역시 상담 후기를 보내주실 만하네요. 간혹 우리 아이가 아직도 엄마랑 연애 중인 마음으로
저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 하는데 엄마 먼저 냉정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쿨한 엄마의 모습이 아이에게 낯설고 당혹스러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이와 더욱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죠. 너에게는 엄마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너가 바라는 엄마는 어떤 것 같니? 너가 바라는 엄마가 지금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니? 드러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너는 그러니? 끊임없이 이 아이의 마음을 물어봐줘야 되고 또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엄마가 될 때 진정으로 엄마는 엄마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참 엄마와 연애 중이던 아이에게 너는 공주님이고 엄마는 하녀인데 하녀가 공주님에게 맞춰주지 않으니 화가 나니? 이런 객관적인 질문이 아이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웃기지? 하녀가 어떻게 감히 공주한테 질문을 해? 하녀는 노예야. 그리고 공주가 말하기 전까지는 하녀는 조용히 있어야 돼. 어디 이 시건방진 하녀가 너 맞아야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아이가 엄마를 때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 하녀의 노릇을 했던 엄마는 아이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섬세한 딸은 그런 엄마의 질문들에 배가 아프고 잘 걸리지도 않던 감기에 걸려 앓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는 차마 이 못된 하녀를 길들이는 그런 공주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공주인 내가 그냥 속이 썩고 말아야지. 내가 내 몸을 통해서 스스로 자해하듯이 내 몸을 괴롭혀야지. 이러면서 배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그런 거죠. 최근에는 손목에 없던 아토피 증상도 생겼고요. 아이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몸으로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엄마 진짜 똑똑한 애니 이제 아시게 됐다는 거네요. 이전에 저였다면 어떤 바이러스가 아이에게 들어서 장과 호흡기를 자극한 거지. 본인 딴에 의사라고 또 지 딴에 아는 거 그냥 적용하면서 지 아이 아픈 거는 아픈 거지. 그거는 몸의 문제지.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와 관계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은 아이가 어떤 아픔으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아이의 아픔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이게 되니 참 신기합니다. 오이, 의사 선생님이 드디어 이 아이의 마음이 몸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알게 됐다는 이 놀라운 후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WPI 공부를 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비슷하던 일상의 삶이 보다 다채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보이는 흥미로운 탐구 영역인 것 같아요. 이런 즐거움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기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 선생님으로 일하는 워킹맘이 자기 아이와의 사연 상담 후기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이 엄마는 그래도 내가 이 의사짓을 거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딸아이를 진정한 공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캐슬을 사서 캐슬로 이사가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라서 너무너무 다행이네요 여러분. 사실 이 책의 제목, 표지에서부터 힌트가 있긴 있었네요.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큰 제목 밑에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 해결법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네. 게다가 마음의 아픔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네. 어떻게요? 진짜 해결될까요? 그렇죠. 그 해결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심리 상담, 심리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아픔의 경우가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마음을 잃는 것으로 해결이 되고 또 마음의 아픔이 치료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생생한 사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사실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진짜 어떤 드라마보다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으시는 분은 북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 설명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간단하게 라이브 상담하는 것도 보셔도 되고, 더 중요하게 북 콘서트 이후에 이 책에 대한 강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강독 프로그램 7회 해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조금씩 저하고 같이 읽어가면서 제가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심리 치료라는 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더 생생하게 아실 수 있으니까,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 강독 프로그램에 꼭 참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독 신청 링크 나중에 영상 설명란 안에 꼭 넣어주세요. 그나저나 이 책을 읽은 열독자들이랑 황심소 애청자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읽고 자기 문제도 척척 다 해결해버리고, 그래서 마음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이러면 타로카드집 사장님이나 무당이랑 목사님 같은 분은 뭐 먹고 살죠? 네, 그분들은 여전히 밥 먹고 사시고요. 네, 소고기 먹고 사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책 안에 이미 제가 이 무당이라시는 분, 참 이 의사 선생님, 몸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그런 분들 어떻게 치료하는가, 또 그분들이 무당 굿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몸 병 치료하는 거하고 마음을 잃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잘 먹고 살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